이제 뇌사의 윤리적 쟁점을 공부할 거예요. 뇌사의 윤리적 쟁점은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해야 하는가입니다. 우리가 앞에 뇌사 문제가 등장한 배경, 그리고 뇌사와 식물인간을 비교하면서 의미를 살펴본 이유는 모두 이 윤리적 쟁점을 이해하고 어느 것이 더 옳은가, 어떤 방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잘 공부해야 될 부분은 여기에요. 먼저 뇌사를 죽음의 판정 기준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뇌는 인간의 생명 활동을 관장하는 핵심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사 상태에서는 자발적 호흡이 불가능했죠. 또 뇌사를 판단하는 첫 번째 기준 중에 하나가 동공 모양이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 동공의 크기는 들어오는 빛의 양에 따라서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죠. 이거는 자동으로 조절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뇌사가 되면 동공이 확대된 채로 고정되어 있다고 해요. 그런 자동적인 기능도 상실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뇌 기능의 정지는 이미 죽음의 단계에 들어선 것이다 라는 것이 뇌사를 죽음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단계에 들어선 뇌사자를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죽음으로 인정한다면 뇌사자의 장기를 장기이식에 활용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한 명의 뇌사자로부터 구할 수 있는 생명은 최대 9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뉴스를 보게 될 때가 있죠. 하지만 우리나라의 장기 이식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편은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장기 이식 대기자는 2017년에는 27,701명이었는데 2019년 작년 기준으로는 이미 3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기증자는 더 떨어져서 213명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장기 기증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라도 뇌사를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죽음으로 인정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증을 통해서 생명을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곧 사망에 이르게 되는 뇌사자보다 회복 가능한 상태의 환자가 의료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입니다. 이건 안락사 찬성 근거와 유사하죠. 사회 전체의 이익을 기준으로 윤리 문제에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럼 뇌사를 죽음의 판정 기준으로 인정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이걸 들으실 때 뇌사를 죽음 판정 기준으로 인정해야 된다라는 입장과 어떻게 대비가 되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뇌사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연명 의료기기를 이용하면 여전히 호흡과 심장박동이 유지될 수 있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죽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뇌사 상태에 빠진 산모가 뇌사 후 54일 뒤 자녀를 출산했다고 합니다. 100여 명의 의료진이 투입되어 태아가 건강한 상태로 태어날 수 있도록 산모의 생명을 연장시켰다고 해요. 인공호흡기, 영양공급 이런 각종 의료자원이 투입되기는 했지만 2달간 태아를 임신하고 출산한 것은 뇌사 상태의 산모였던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산모를 죽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또한 뇌사 판정은 병원에서 의료진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오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뇌사 판정을 받고 장기 기증까지 결정한 사람이 이렇게 전날 깨어난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까지 이런 뉴스들이 전해진다는 거는 흔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작은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겠죠. 그래서 아직 죽음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라는 관점은 이 관점과 대비되는 것이죠. 이번에는 이 관점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의료자원의 효율적 이용, 장기 이식을 위한 뇌사 문제의 접근, 이러한 접근 방법은
생명을 가지고 이익과 손실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생명을 경제적 가치로 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뇌사의 윤리적 쟁점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나라에서 뇌사가 어떻게 논의되어 왔는지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